중2병 아이는 정상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하지만 반대로 또 기분이 금방 회복되기도 해요. 화를 내다가도 친구와 게임을 하면서 깔깔 웃거나 또 좋아하는 일에는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아이가 기분 회복이 잘 되지가 않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또 화나 있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웃을 일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우울증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감정의 회복력의 유무는 중2병과 우울증 구별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요즘에 저희 병원으로 중2병 상담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제로요, 병원에 가장 많이 오는 연령이 바로 중2입니다. 저는 이 중학생 친구들이 오면요, 늘 좀 상담할 때, 야, 너 중2병 걸려있는 거 같니? 하고 물어보는데요. 이때 이 친구가 네,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중2병이 사실 아닌 거고요. 저 전혀 아닌데요? 이러면서 정색을 하면 중2병으로 확진을 합니다. 이 중2병이라는 게 사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게 되게 특징적인 거거든요. 이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게 중2가 무서워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이 중2병은 아이를 둔 부모님 사이에서는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단어죠. 어떤 부모님은 중2병에 걸린 자녀를 전두엽이 덜 발달한 파충류 한 마리에 비교하기도 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포기를 하라는 거죠. 도대체 중2병이 뭐길래 대한민국 부모들의 간과 심장을 이토록 쪼그라들게 만드는 걸까요? 중2병은요, 중학교 2학년을 전후한 사춘기에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종의 속어예요. 얌전하고 수능적이던 아이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반항을 하고요. 허세성 망상과 자아도취, 연예인을 막 쫓아다니거나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이 우등생이던 아이도요, 갑자기 예외가 돼요. 성적이 떨어지고 가족과 소통을 꺼리면서 성격이 바뀌죠. 이 시기를 두고 우리는 흔히 중2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단순히 웃어넘기기에는 그 안에 심리적 의미와 사회적 시선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중2병이라는 말은요, 사실 일본에서 유래된 신조어입니다. 1990년대 후반 일본의 라디오 방송 중에 개그맨이 만든 말인데요. 중학교 2학년 무렵의 애들의 허세, 자기 중심적 사고, 사회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는 걸 재미있게 풍자하면서 병이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알려져 있죠. 사춘기 특유의 자기의 과잉 상태를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건데요. 이 말은 대중적으로 널리 퍼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중2병에서 병이라는 단어는요, 실제 정신질환을 의미한다기보단 측정 시기 아이들의 과장된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보인다는 풍자적 표현에 가깝죠. 중학교 2학년 무렵 아이들이 스스로 좀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고 남들과는 내가 좀 다르다는 자기 과시욕구를 강하게 드러낼 때 저건 정말 병이야 라면서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해 보이기 때문에 병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중2병은 진짜 병은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가볍게 넘길 만한 단순한 개그 코드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시기 아이들의 행동에는 자아 정체성 형성과 독립욕구, 또 인지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기존의 사회 규범에 의문을 품고 부모님과 교사를 비판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감정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 시기를 건강하게 넘기지 못하면 우울이나 불안, 분노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자연스러운 중2의 변화고 아이의 행동 중에 어떤 부분은 문제로 인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 시기 아이들은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아야 되는 걸까? 어른들은 왜 저럴까? 이런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세상과 자신을 재정립하려는 욕구를 강하게 느끼죠. 이런 고민이나 철학적인 말, 이런 허세 섞인 표현들은요, 정상적인 심리 발달의 과정 중에 나타납니다. 기존의 사회에서 주어진 가치관을 의심하고 자신만의 독립성을 추구하고 부모와의 거리를 조정하려고 하는 태도도 사실 정상적인 행동이죠. 자율성과 사고 능력의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존중받아야 될 변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나타나는 감정 기복과 예민함도 자연스러운 변화죠. 이 시기 아이들은요, 호르몬 변화와 신체 성장 때문에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좀 예민해질 수 있는데요. 사소한 일에 벌컥 화를 내거나 부모님 말에 막 반항을 하고 친구와도 쉽게 다투는 모습을 보여요. 감정 조절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고요.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현실 감각만 유지가 된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아이씨 학교 따윈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음날 여전히 성실히 등교한다면 이거는 병적인 사고는 아니죠. 이 현실 인식이 무너지지 않는 한 아이들의 이런 상상이나 과장된 표현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아 실현의 일부이기도 하고 정상 범주의 행동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중2병이 어디까지가 정상인가에 대한 기준은 회복 가능성과 현실 인식 유지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상 신호가 없다면 아이의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변화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춘기 자녀가 예민해지고 무기력해질 때 부모는 아니 얘가 중2병인가? 아니면 우울증일까? 이런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2병과 우울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중2병은 자율성과 자기 표현 욕구의 일시적인 과잉에서 비롯되는데요. 부모님에게 말대꾸를 하거나 조언을 거부하고 지나치게 허세를 부리고 이런 반응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상적인 과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우울증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인 무기력감과 흥미 상실이 나타나죠. 평소에는 좋아하던 활동도 아이가 즐겁게 느끼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수면이나 식사 패턴까지 무너진다면 이건 단순한 중2병을 넘어선 심리적인 질환의 표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2병은 사실 자기 과시가 많고 감정을 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어른들은 정말 틀렸어. 이런 표현을 자주 하고 SNS에서는 자기 자신을 과장되게 드러내지만 우울증은 어떻게 보면 감정을 숨기고 내면에 가두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특징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아이가 말수가 줄고 무표정해지거나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질문에도 반응이 둔해진다면 그때는 우울증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2병은요, 현실감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설사 아이가 극단적인 말을 하더라도 실제 행동으로는 이어지진 않고요. 일정 수준의 책임감이나 학교 생활은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우울증은요,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 하고 이런 행동이 뭐 등교 거부라든지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특히 아이가 사는 게 재미없어. 나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심리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기분 변화의 탄력성인데요. 중2병 아이는 정상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하지만 반대로 또 기분이 금방 회복되기도 해요. 화를 내다가도 친구와 게임을 하면서 깔깔 웃거나 또 좋아하는 일에는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아이가 기분 회복이 잘 되지가 않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또 화나 있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웃을 일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우울증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감정의 회복력의 유무는 중2병과 우울증 구별의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우울증이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우울증 병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우울증을 앓았다면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있을 확률도 높아지는데요. 실제로 제가 3형제를 다 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한 명은 우울증, 한 명은 ADHD, 한 명은 조현병은 아니지만 좀 조현병 증상을 보이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엄마를 봤어요. 근데 이 엄마가 사실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 우울증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산후우울증에 걸렸을 때 자기가 이 우울한 이유가 아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들을 양육 과정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2병과 우울증은 겉보기에는 좀 비슷하지만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성이 확연히 달라요. 단순한 사춘기 반항이라고 넘겼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정말 증상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심리검사를 통한 진단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 중2는요, 어떻게 보면 내신 시험도 시작되게 되고 수학, 영어 성적에 따라서 이때 막 수포자가 갈리기도 하고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특목고에 가느냐 아니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돼서 인생의 1차 성패가 갈리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고교 학점제까지 생기면서 아이들이 더 큰 불안과 공포심에 내몰리고 있죠. 하지만 아이들은 아이들이거든요. 아직은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잘 몰라요. 학교나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는 자기가 경쟁해야 되는 적이고, 또 유일한 탈출구인 인터넷과 SNS에는 정말 잘못된 중독적인 정보들만 많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유일한 자신의 편이자 이 기대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일지도 모르겠어요. 감정의 혼란 속에서 무방비로 서 있는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이해받고 고민을 들어주는 존재와의 연결이죠. 사춘기는 결국 지나가지만 그 시기의 상처는 아이에게 오래 남아서 일생을 거쳐서 괴롭히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2의 시기는 정말 주위에 많은 관심과 지지, 조언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이 중2병을 앓는 친구들 많은 도움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